자, 이번 시간은 338페이지입니다. 4장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관한 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 일본 의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전국토가 아니고 전국 특정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러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허가구역 안에서 거래할 때는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고 거래한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게 되면 처벌하고 어쩐다? 무효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요자만 이용하게끔 하는, 실수요자만 취득하게끔 하는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바로 정리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 투기적인 거래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이 지가 급등하다든가 아니면 그러할 우려가 있으면 뭔가 개발 호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허가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허가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죠. 조사는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지 지가 급등하는지. 그래서 조사하는데 이게 뭐냐? 지가 동향 조사입니다. 땅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지가 동향 조사 보고 또 거래 상황이요. 거래가 빈번하는가 거래 상황 조사를 해보고 해봤더니 어떤다. 투기적인 거래가 생긴다. 지가 급등한다. 그러면 허가구역의 범위를 허가구역 범위를 이만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만큼 할 것이냐 이제 전문가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심의 전문가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심의 거쳤으면 비로소 이제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또 통보해주는 이런 절차가 막 나오는데 다시 공고, 연락, 큰 흐름 이러고 되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 자 일단은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는 게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냐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암기해야 되는. 그러면 허가구역이 하나의 시, 군, 구 안에 있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하냐? 시도지사가 하고 시도지사.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쳤어요. 시군구 걸쳤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시민은 어디 시민이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냐면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것이고 시도가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치는 거예요. 근데 지정권자는 나중에 지정권자는 암기 좀 해야 되고 대상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어떤 지역을 대상을 할 거냐 그럼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아니면 지가 급등하든가 아니면 그러할 우려가 있는 해가지고 그러할 우려가 있는 해 나중에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뭐 네 가지 사이 붙여주는데 이러면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럼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공고하는데 공고 내용에 공고가 뭐라고요? 알린다. 뭘 알리겠다는 거냐? 그게 339페이지 박스에 보면 있죠. 뭐 알려줄래? 첫 번째 기간 몇 년 할 건지. 이 기간이 5년 이내. 5년 간 그러면 안 하는데 5년 이내니까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밝혀라. 두 번째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등을 밝히고 거기서 주의할 것은 면적입니다. 면적. 뭐도 밝혀라? 면적도 밝혀라. 세 번째 이제 지형도가 나왔죠. 지형도. 세 번째 지형도 해가지고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이 지형도가 있고 네 번째 허가가 필요 없는 두 번째 면적이 있고 네 번째 4번이 필요합니다. 면적. 허가가 필요 없는 이게 지금 저 지역 명칭이 생각해봐. 이 지역은 토지 잘 봐요. 거래 허가구역이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자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이 안에서 토지 거래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뭐냐면 허가를 받는 면적이냐 안 받는 면적이냐 공고할 때
받는 면적을 공고해요? 안 받는 면적을 공고해요? 그러면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규격. 여기서 토지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면적은 허가를 안 받는 허가를 안 받는. 기본이 허가를 받는 지역이니까 저기서 면적 그러면 안 받는 면적을 공고한다. 그래서 거기에 되면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공고하고 이거 공고하게 되면 그 밑에 효력 발생이 그 말 나오죠. 효력 발생. 언제부터 허가를 받습니까? 이겁니다.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언제부터 허가 받냐? 묻게 되면 공고 5일 후. 근데 이게 답으로 아주 잘 나와요. 이건 암기해야 돼. 공고 5일 후부터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해요? 자,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구도 한다? 시도지사 한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다 공고하겠어요? 그러면 호남만 어디지? 관보지 관보. 근데 문제 국민들은 관보를 안 본다니까. 국민들은 관보를 안 봐요. 관보 보는 사람 몇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걸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보내요.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주냐?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누구한테 주냐? 예, 시군구청장 주면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장이 이거를 또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은 등기소장한테 알려줘야 그래야 이 안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누가 샀다, 갑이 땅 샀다, 갑이 팔았다, 누구한테? 을한테. 을은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장이 알고 있어야 뭐가 없으면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해주지 말라니까 등기소장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알아야 돼요? 주민들이 알아야지.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등기소를 보내고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반인한테 다시 한번 알리고 오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도지사는 지정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주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시군구한테 이러고 같이 국장한테도 알리고 시군구한테 알린다. 시군구는 또 누구한테 알린다? 그 사실을 등기소장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린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절차. 그러면 일단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지 지가 급등하는지 먼저 뭐 한다? 조사하고 그리고 뭐 한다? 이제 심의해야 되는데 이 심의하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 의견 청취를 하나 안 하냐 이게 또 은근히 나와요. 허가구역 지정할 때 의견 청취 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절대 안 합니다.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장관이 이걸 몇 년 했냐? 3년만 합시다. 3년만. 허가구역 3년만 하자. 5년 이내니까. 5년 이내니까 몇 년만 하자고요? 3년만 하자. 3년 정도 하면은 투기권이 없어지겠지 했는데 3년이 다 끝나가는데 가서 보니까 계속 투기권이 있는 거예요. 투기가 많아요. 그때는 어쩐답니까? 재지정. 연장이 아니고 재지정. 그럼 여기다가 기간이 끝나면 어떤다? 재지정한다. 재지정할 때는 의견 드려야 돼요. 재지정할 때는 누구 의견 듣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좀 듣고 재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시도, 시군구청장 어쩐다고요? 의견 청취하는데 허가구역 지정할 때 시도, 시군구 의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게 잘 나와요.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절대 의견 들으면 안 돼요. 뭐 할 때만 듣는다? 재지정할 때만 듣는다. 재지정할 때만. 그 심의를 거칩니다. 장관은 중앙도시위원회, 시도는 지방도시위원회인데 여기서는 또 뭐가 잘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하는데 자 변경할 때 허가구역을 변경할 때 또는 해제할 때도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잘 물어봐요. 허가구역을 변경을 하든 뭐 하든 해제를 하든 심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데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이런 게 누가 지정해요? 같은 시군간에 있으면 시도지사 둘 이상 시군 걸쳤다 국장이 한다. 대상지역 어디냐 중요하지 않고 공고 내용은 왜 기간이 나온다고요?
5년 이내니까. 면적은 무슨 면적이다? 허가를 안 받는 면적이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는 면적이 뭐냐? 이거를 나중에 암기하는 거예요. 한 장 살짝 넘겨볼래요? 살짝 넘겨보면 박스에 들어있죠? 자, 어떻게 있냐 그러면, 자, 일단 이게 도시적 아닌가 바뀐 거 먼저 나눠가지고 도시적 안쪽이다. 도시적 안쪽은 첫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기타입니다. 기타. 주거지가 얼마입니까? 180, 상업이 200, 공업이 660, 녹지가 100, 기타가 90. 자, 이제는 도시적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시적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게 뭐냐? 농지냐, 임야냐, 기타냐. 농지는 500이고 임야는 1000이고 기타는 250입니다. 이 면적을 보고 우리가 이 면적이 이게 무슨 면적이 그러면 기준 면적입니다.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이 전부 다 이게 이하입니다. 이하. 이것보다 작으면 어쩐다? 허가를 안 받는다. 이것보다 작으면 허가를 안 받는데, 자, 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거래 실토를 봤을 때 이 면적이 좀 적절하잖아요. 적절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이 면적의 10%에서 이 면적의 10%에서 300% 이 범위 내에서 면적을 따로 해가지고 별도 지정할 수도 있다.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유치하지만 이런 게 좀 안 나왔으면 쓰겠는데 이런 숫자를 가지고 직접 좀 물어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한 문제를 만드니까 매년 나오진 않지만 어찌하죠? 이것도 나중에 암기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공법은 숫자가 엄청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공법이 어려운 것은 뭐가 어렵냐?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수치가 너무 많고 두 번째 누가 해요? 누가? 이게 많아요. 이게. 허가구역 누가 자꾸 이런 걸 물어봐요.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그럼 암기해야 되거든요. 누구냐? 같은 시군 안에 있으면 시도가고 둘 이상의 시군구면 국정이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나중에 3월달쯤 4월달 가게 되면 이런 부분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포켓용 만들어줄 테니까 포켓용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결론은 합격했냐 못했냐 하는 것은 결론은 반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용을 줄이고 웬만큼 안 상태도 줄여야지. 모르고 줄이면 말이 안 되는 겨.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여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3월달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11, 12 하잖아요. 11, 12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다 합시다. 1, 2 모르고 넘어가요. 3, 4 가게 되면 대부분 세 번째 들어가면 이제 이해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암기가 안 된다고. 암기가. 그러니까 3월달쯤 가게 되면 얘기했잖아요.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해가지고 그런 얘기 안 들었나요? 첫날 수업할 때 해줬는데 3월달쯤 가게 되면 국토계획법 가지고 한 달 내 수업하는데 한 달 내 수업하고 그 다음에 3월달 수업을 딱 하고 4월달 딱 수업하면 수업하는 순간 3월달에 들었던 거 다 잊어먹는다니까요. 4월달 가게 되면 우리 기억력이 아무리 해도 절대 2달 못 갑니다. 해보세요. 3월달 배웠던 게 4월달 한 바퀴 4월달 싹 돌면 3월달 거 거의 다 잊어먹어요. 5월달 딱 가게 되면 4월달 거 거의 다 잊어먹어요. 6월달 가게 되면 기가 막히게 5월달 거. 이게 계속 반복해서 1년 하든 2년 하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잊어먹기 전에 더 빨리 돌리자 해가지고 내용을 줄여가지고 확 줄여가지고 A4 용지 한 장으로 A4 용지를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을 최대 줄여가지고 어쩐다고 녹음을 떠줄 테니까 녹음 어쩐다고 자꾸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잊어먹기 전에 더 빨리 돌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루 수업한 걸 녹음 뜨면은 압축해가지고 하루 수업한 걸 30분 만에 녹음을 다 떠줘. 들으라고. 보면서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중에 이런 숫자는 암기하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책 볼게요. 책 338페이지 봅시다. 1번 허가제 의의는 필요가 없고 2번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자, 1번 허가구역 지정권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는 5년 이내죠. 5년간이 아니고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박스는 암기 들어가야 돼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관할에 걸쳐 있으면 국장.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 그건 암기해줘야 되고, 허가구역 지정 대상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가 크게 상승하든가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 다 나오지만 대통령령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에서는 시도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다만이 중요해. 다만이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 지정할 때 재지정 그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 무슨 얘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이거죠.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시도, 시군구 의견 듣고 어쩐다고요? 시도가 하게 되면 누구 의견 듣고 시군구 의견 듣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기간이 끝나는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계속 다시 지정. 뭐라고요? 재지정할 때 의견 듣는다고 그랬지. 속으면 안 된다고.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절대 의견 정치 안 한다고. 뭐 할 때만? 재지정할 때만 재지정. 재지정할 때만 의견 정치한다. 열심히 함게요. 재지정할 때만 뭐 한다고요? 의견 정치한다. 재지정할 때만 의견 정치한다. 근데 우리 출제는 바보가 아니야. 분명히 암기해서 올 것이다. 재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한다. 그래서 자, 기간이 끝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시도, 시군구 의견 들어야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속아가지고 오 그런다고. 잘 봐요. 국장은 기간이 끝나는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시도, 시군구 의견 드려야 된다. 오라고 X라고? X. 뭐가 X요? 심의를 거쳤으니까. 아니, 심의가 먼저예요. 의견 정치가 먼저 이 얘기예요, 지금. 심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재지정할 때 심의가 먼저예요. 의견 정치가 먼저예요. 심의 정치는 재지정했을 때 의견 정치가 먼저고 심의가 먼저. 그러니까 수업을 첫날부터 드려야지. 중간에 듣다 보니까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하여튼 심의하고 뭐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심의가 순서를 뭐라고? 나중이라고. 나중. 심의가 나중이라고. 잊으면 안 된다고. 의견 정치가 먼저냐 심의가 먼저냐. 의견 정치 먼저다 그러지 말라니까. 어쩐다고?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순서를 바꿔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를 그렇게 바뀐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옆에 4번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인데, 국장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했으면 직체 없이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박스가 공고니까 면적에는 뭐가 있다?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그것만 주의하시고,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도지사. 이러고 건너뛰어 문제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체 없이 시군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장관은 누구한테 간다? 시도지사. 순서 지켜야 돼요. 장관은 시도를 거쳐가지고 시군구 통지하고, 시도에서는 국장하고 시군구한테 통지하고. 박스 밑에 2번 통지받은 시군구 청장은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은 등기소장한테 알리고, 시군구는 등기소장한테 알리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까지 알다면 그 숫자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 숫자 가지고 함정 안 쓰니까. 그 다음에 5번 효력 발생 시기. 얘는 매년 시험 문제 답 나오죠. 효력 발생 시기. 언제부터 허가받아요? 그러면 공고 5일 후 암기하는 거. 자, 6번 해제 축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시도 시군구청장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말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 얘기입니다.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 줄 거 봐요. 하여야 한다. 뭐가 함정이냐 그러면 하여한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러고 바꾸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해제 축소는 끝맺음을 이런 거 나중에 이런 건 나중에 정리돼야죠. 지정은 끝맺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은 할 수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반대, 해제 축소가 반대죠. 해제 축소는 반대니까 하이한다, 하이한다. 근데 치사하게 그런 말 바꾸는 게 공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1, 2, 3, 4까지는 대충 하다가 5, 6 들어가면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가기 때문에 몇만큼 배웠으니까. 지정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딱 세 군데가 하이한다요. 그러니까 지정은 무조건 끝맺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세 군데만 하이한다니까 그 세 군데를 딱 잡는다고. 얘만 하이한다고 나머지 전부 다 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끝맺음이 하이한다인데 거기도 세 군데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세 개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하이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5월 달쯤 가면서 이제 그때 정리하면 한 방에 정리가 된다고. 지금은 배우지도 않는 상태에 정리할 수가 없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갑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보면 토지거래 허가저가.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 잘 나옵니다. 그런 게 답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뭐라 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왜 나오냐고. 시군구청장이면 완전 기초지 기초. 기초자치단체장, 시군구. 시군구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세종시는 허가를 누가 해요? 없잖아요, 이거. 허가해 줄 사람이 없네? 특별자치시가 없으니까. 제주도에서는 누가 허가해요? 예, 제주도시다. 특별도시인데 없잖아요, 이거 법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법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지고 그렇게는 함정은 절대 안 쓴다고. 함정 쓰면 누가 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구 이렇게 써가지고 틀렸다. 그런 식으로 내요. 그런 식으로. 특별자치시장 쓰는 건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고. 법에 없는 거 쓰게 되면 이의신청 들어가니까 틀렸다고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허가 대상인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잡아봐요. 줄 거 볼래요? 허가구역 안. 줄 거 봐요. 두 번째 토지 줄 거 봐요. 세 번째 소유권 지상권 줄 거나요. 네 번째 자 가로 건너뛰고 대가를 받고 줄 거 봐요. 그 다음에 대가를 받고 그게 뭡니까? 유상이죠, 유상.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냐 허가구역에 인접한 토지냐 이게 나온다고. 허가구역과 인접한 토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구역 안에서 보는 거지. 토지가 허가받는 것이지 건물입니다.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그러니까 막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그런 말 속으면 안 돼요. 소유권, 지상권만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유상이잖아요. 처음 문제는 유상 또는 무상 그래요. 무상은 나오지 말고 유상.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단순해요. 별것도 아니야.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왜 떨어진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 아주 쉬운데? 문제는 이게 지금은 쉬운데 너무 많아가지고 분량이 많아서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기억이 안 배운 게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허가를 안 받는 면적은 그건 나중에 암기합시다. 암기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써봐야 돼요. 네, 주거지역이 180이고 상업이 200이고 공업이 660이고 녹지가 100이고 기타가 90이고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 도시 밖에 농지가 500, 임야 1000, 기타 250 그게 허가를 안 받는 기준 면적인데 이하 그러면 안 받는 게 이하가 안 받습니다. 이 기준 면적이 적정치 않다면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이제 4번 허가 신청 및 처분 나죠. 허가 신청 및 처분.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두고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까지가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여기서 주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허가 절차는 자 우리 칠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고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거래합시다.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판다 갑시다. 거래합시다. 그러면 자 얘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먼저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으라고. 허가를 누가 해준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그럼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허가 신청해야 돼요.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뭘 써갈 거냐?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고 뭐가 있어야 되냐? 가격이 있어야 돼. 가격. 심사할 때 가격 보냐 안 보냐? 심사할 때 가격은 안 보지만 가격이 있어야 된다. 얼마인가? 가격이 얼마다 100원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100원에 사고 팔고 하겠다. 나중에 이렇게 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야 돼. 자, 을이 얼마에 사겠다고? 100원에. 을은 100원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걸 돼야 돼. 자금 출처. 투기 못하게 막으려고. 이래 들어오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뭘 해야 돼? 이제 심사해야 돼. 심사. 기준에 맞는가? 누가 해?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면 심사할 때 허가 맞냐? 허가 기준 몇 허가 기준. 그럼 허가 기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자, 저 지금 을이 왜 사는가? 그게 첫 번째 실수요자 맞냐? 왜 사냐? 제가 투기냐? 실수요자냐? 실수요자 맞냐만 해가지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가지 써주고 7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실수요자예요. 이런 사람만 우리는 뭐를 보겠다? 실수요자를 보겠다. 나중에 그럼 이런 공부 좀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자 을이 지금 취득하는데 저 취득해서 쓰겠다는 내용이 을한테 왜 사냐 물어봤더니 자 을이 갑에게 토지 삽니다. 왜 삽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땅 사가지고 내 집 지어서 살겠다. 그러면 실수요자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실수요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농지입니다. 농지. 을한테 너 왜 사냐? 을이 농사 짓겠다. 그러면 실수요자 인정해 줘요. 을이 농지인데 저게 농지인데 을이 농지 삽니다. 왜 사냐? 주말 농장. 그러면 실수요자 인정 안 해줘요. 허가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말 농장은 실수요자를 안 본다고 투기를 본다고. 농사 짓는다 실수요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는 왜 사냐 이걸 갖다가 사냐 그자가 뭔가 이용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지역의 어디에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하냐 물어봐요. 왜 샀습니까? 농사 지려고. 어디에서? 상업지역에서.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하지. 그건 말이 안 맞는다고. 세 번째 뭐도 뭐냐 그러면 세 번째 저 행위가 왜 샀냐? 농사 짓는다고. 그게 농사 짓는다고. 그게 주변 환경하고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네 번째 뭐 하겠다고? 집 짓겠다고. 원 산다. 내 자기 집을 짓겠다. 뭐 할 건데? 내 집 짓겠다. 몇 평인데? 10,000평. 집 짓는데 10,000평이 맞아?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뭐도 봐야 된다고? 면적이 적합한 거야. 이런 걸 따져가지고 허가할 건가 말 건가 해준다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예만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실수요자 맞습니까? 이제 그런 걸 따져주는 거예요. 실수요자 맞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은 시군구청장이 심사하겠죠. 심사해가지고 이제 판단해야죠. 허가냐 아니냐 해야 되는데 시군구청장은 자 을한테 왜 사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집 지어서 살 거다. 시군구청장은 을한테 왜 사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물어봅니다. 허가 신청이 딱 들어오면 시군구청장은 을 쳐다보고 자 갑이 네가 팔겠다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이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 땅을 보러 가. 이 땅을 보러 가지고 자 갑은 팔겠다. 팔겠다는 이 토지가 국가기관이 이 토지를 사가지고
공공용지로 이용하는데 적합하겠냐 안 하겠냐 이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국가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공공용지 필요해요. 공공용지. 국가는 공공용지가 필요하면 어쩌면 돼요? 갑한테 비켜 나가 뺏어오면 되죠.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용당하는 국민들은 좋아요 나빠요? 실제 그것은 제각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수용은 좋은 제도는 아니라 국가는 좋지만 국민들은 안 좋다고. 근데 자 시군구청장이 가만히 있는데 갑이 와서 어쩌겠다고? 팔겠다고. 시군구가 가서 보니까 어차피 팔겠다는 이 땅이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것보다도 국가기관이 공공용지로 쓰면 너무 좋은 땅이요. 그러면 시군구가 갑에게 너 어차피 저 땅 팔 거지? 그럼 어차피 팔 거면 그거 우리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 나한테 내가 살 테니까 해가지고 뭐 들어가냐? 선매 먼저 사겠다. 우리가 먼저 사겠다. 국가기관이 공공용지로 쓰는 게 적합하다 그러면 선매입니다. 선매. 그러면 선매라는 제도는 공공용지 확보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게 선매. 필요하면 뺏어온다 이거 하지 말고 선매는 누가 하냐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자 이번에 괜찮은 땅 나왔는데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혹시 이 땅 미리 확보해 놓을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안 하면 안 사는 거예요. 혹시 이거 괜찮은 땅 나왔는데 미리 확보할 사람이 있습니까? 토지공사가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갑에게 얘기합니다. 이 토지는 선매협의 진행 중이니까 계약서 쓰지 말고 기다리라. 해가지고 토지공사를 선매자 청해가지고 갑에게 알려준 거야. 갑, 너 기다려봐라. 누가 할 것이다? 토지공사 할 것이다. 그럼 토지공사가 누가 가가지고 갑한테 가가지고 야, 네 땅 너 판다고 하는데 내가 살게. 얼마에 살게? 500을 살게.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매다 그러면 선매는 그냥 먼저 산다는 뜻이 먼저 산다. 선매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한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가 선매 대상이다 라는 건 알려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선매자를 지정해가지고 선매자가 누구라고? 토지공사라고.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언제까지 하냐 물어보면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선매자로 지정됐으면 이제 토지공사는 가서 사야죠. 선매자로 지정됐으면 토지공사는 선매 협의를 끝내는데 선매 협의를 끝낸다. 언제까지 끝내냐 하면 통지받고 이게 한 달 내에 한다. 통지받고 한 달 내에 끝낸다. 그러면 어떻게 끝내냐 물어보면 자, 토지공사는 선매자 지정 통지가 떨어지면 15일이라는 이 기간 내에 조건 제시한다. 얼마 줄게. 조건 제시해서 선매협의하고 그리고 30일 이때까지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에 사기로 했냐? 500원은 너무 비싸고 자 내가 얼마 줄게 70원 줄게 얼마 줄게 130원 줄게 해가지고 둘이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왜 선매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냐 그러면 선매는 협의입니다. 협의해가지고 매수하는 거예요.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토지공사가 가가지고 갑에게 너 어차피 그 땅 판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먼저 살 테니까 나한테 팔 겁니까? 해가지고 싫다 그러면 안 사는 거고 좋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선매는 좋은데도 그랬을 때 얼마에 살 거냐 얼마에 산다 봐봐요. 얘들은 지금 얼마를 적어왔다? 100원.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얼마 거래했다? 100원에 거래하겠다. 100원에 거래하겠다는데 우리는 얼마를 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선매할 때 가격은 먼저 사니까 먼저 선매할 때 가격은 옛날에는 봐봐요. 선매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 나쁜 제도? 좋은 제도인데 선매라는 제도 만들어 놓고 단 한 건이 안 돼요. 선매가. 왜 한 건이 안 되냐 그러면 선매 가격을 얼마 줍니까? 법에서
공시지가 줘라. 공시지가.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누가 팔겠냐? 공시지가 주고. 어쩐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뭐 주라? 시가 주라. 시가. 시가 주라 그러면 선매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선매를 돈 다 주고 살 거면 시가 주라 그러면 내비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가서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수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공시지가 주라 그러니까 어쩌고 토지 소유자가 안 판다. 시가 주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안 산다. 근데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럼 어쩝시다. 선매라는 제도를 없애라 그러면 없애라 그러면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라 하냐.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없애는 게 어딨냐고. 왜 활성화가 안 되냐. 가격 때문에. 그래서 좀 절충하자. 그래서 절충하는 게 뭐가 나왔어요? 감정가격. 감정가격은 그래도 시가보다는 좀 뭉칠 것이고 공시지가는 높고 감정가를 기준하되 감정가 기준하되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150원 나왔어요. 150원. 감정가를 기준하되 신청서 저기 신청서에 적힌 거 얼마 나왔다? 100원 나왔다. 100원. 그럼 얼마 준다? 신청서 적힌 겁니다. 신청서 얼마 적었는데요? 170원. 그럼 얼마만 줘라? 감정가를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매를 하는데 자 얘가 지금 토지공사 가가지고 갑에게 실컷 얘기한 거야. 이래 해서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 갑이 다 듣고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기가 딱 끝나니까 네 말 다 끝났냐? 끝났다. 싫다. 안 팔아.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매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선매협의 거부했다 그러면 선매가 성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불성립. 불성립하게 되면 토지공사는 시군구한테 와서 한마디 하겠죠. 결국은 못 샀습니다. 제가 안 판답니다. 그랬을 때 시군구청장은 뭐라 할 거냐? 안 판다고 제 개심안에 수용. 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팔고 말고는 갑의 자유차량에 맡기라. 그래서 선매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선매벽에 이제 불성립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빨리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서 기준에 맞으면 뭐 해주고 허가해주고 안 맞으면 불허가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저것은 저런 땅은 공공용지로 적합하지도 않다. 빨리 조사해서 기준에 맞으면 뭐하고 허가하고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주라고요? 허가증 줘야 돼요. 허가증을 줘라. 허가증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어쨌다 했습니까? 샀어요. 아까 을이 왜 샀다고요? 사가지고 뭐 하겠다? 내가 자기의 거주용 뭐를 쓰겠다? 주택용지다. 집 지어서 살겠다. 분명히 말은 뭐라겠어요? 집 지어서 살겠다. 해놓고 안 지어보면 웃기잖아요. 이거 허가권자가 농락당한 것이지. 그래서 뭐를 주냐 그러면 이용 의무죠. 이용 의무적으로 너 써야 된다 이제. 이용 의무를 주고 이용 의무는 5년입니다.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몇 년이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집 지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2년 동안은 저 땅 거래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년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쓰고 그러면서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위반입니다. 이용 의무를 위반했다. 어쩐다고? 안 쓴다고. 그러면 위반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조사해가지고 일단은 3개월 기간 주면서 이행을 하세요. 집 지어가지고 쓰세요. 이용 의무 줬는데 그래도 얘가 더 이상 의사표시 집을 안 짓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부과하냐?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을 강제하게끔 하는 돈. 얼마를 부과하냐?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100분의 10% 인해서 1년에 몇 번 부과하냐? 한 번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부과한다? 저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이다? 2년. 2년이면 몇 번 부과할 수 있다? 2번 부과할 수 있다. 2번. 이용 의무 기간이 이행강제금은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쟤는 몇 년만 버티면 된다? 2년만 버티면 된다.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년 지나면 그때부터 된다 이제 투기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안 맞지 이것은. 그 다음 어떻게 하냐. 2년이 딱 지나면 더 이상 이행관계를 부과할 수 없어요. 시군구청장이 저기 있는 의뢰한테 나 좀 보자. 다시 불러가지고 나 좀 보자. 왜? 너 처음에 왜 산다고 했냐? 거주주택용지에. 그러면 몇 년 동안 써야지? 2년 동안 써야지. 왜 2년 동안 안 썼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잖아. 돈 냈잖아. 두 번 냈잖아. 두 번 냈는데 어쩌라고? 그러면은 시군구청장이 물어봅니다. 너 처음부터 이렇게 쓸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지. 너는 어쨌다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 속였다? 속였다. 너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본다. 너는 나를 속였으니까 어쩐다? 네 허가는 어쩐다? 취소시킨다. 취소시키면 소유권 다시 돌려줘야 되죠. 돈 찾아오고. 허가 취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받았을 때 이 순서가 나오면 자 이제 불어가. 허가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맞는데 해가지고 불어가요.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왜 불허가 다른 걸 알려줘야 돼. 불허가 처분했다면 불허가 처분 사유 왜 불허가 나를 서면으로 통보해 줍니다. 불허가 처분사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면 통보받은 자는 아니 내 생각에는 분명히 맞은데 안 맞대. 왜 안 맞대? 하나 둘 셋 넷 여기 안 맞대 여기 안 맞대.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러면 저기 있는 갑과 을의 권리 구제 방법이 없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들어가. 이의신청 언제까지? 한 달 내. 누구한테 하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이의신청합니다. 시군구청장이 불허가 처분했는데 시군구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세요. 시군구가 판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허가 맞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시군구는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여기서 또 뭐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심의. 두 번째 뭐냐? 자, 저기서 불허가 처분이 나오니까 을은 안 사면 그만이야. 갔어요. 문제는 갑은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제도가 내 땅 사가세요.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내 땅 사가라. 언제까지요? 한 달 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군구청장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줍니다. 사주는데 시군구청장이 사주는데 얼마 주고 사줄까요? 얼마 주고? 많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공시지가가 기준이다. 공시지가 기준. 단 신청서 적힌 가격이 더 작으면 공시지가 얼마 나왔어요? 150원. 신청서에 얼마 나왔어요? 100원. 얼마 준다? 100원 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뭔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시군구청장이 바빠가지고 처분 안 해요. 미처분. 그러면 자 뭔가 신청했으면 뭘 하든가 선매를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허가를 하든가 아니면 불허가를 하든가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을 보고는 뭐라 하냐? 처리 기간이요. 며칠 이런 거 없어요. 며칠 그러지 말고 처리 기간. 처리 기간 내에 뭘 안 했다? 처분을 안 한다. 처분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그러면 법은 뭐라 하겠는가? 처리 기간이 지나도 처분이 없으면 처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자동 허가로 간주해요.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지체 없이 증 줍니다. 이게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예요. 읽어봅시다. 340페이지 이제 340페이지. 자 4번 허가 신청 및 처분해가지고 1번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등 적어서 시군구 제출한다. 2번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신청의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서에 서면을 알린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기간 내에 선매 협의 진행 중 알려라 이 얘기고. 3번 1번 2번은 별거 없는데 3번이 중에 3번 처분 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서의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은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허가 기준 있는데, 허가 기준. 자, 1번 봐, 1번. 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실수요자예요. 그러니까 1번이 뭐라고? 자기의 거정주택인지. 왜 삼립니까? 물어봤다. 나 집 져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1, 2, 3, 4, 5, 6, 7 그런 게 있다고. 근데 그런 건 지금 봐봤자 별 의미가 없고, 이런 것은 한 3월 달쯤 가서 봅니다. 3월 달쯤에. 옆에 2번 보게 되면 2번 밑에 2번 그 밑에 3번 그런 것도 지금은 의미가 없고, 참고로 그런 거는 절대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3월달 읽어보고, 밑에 6번 있죠. 무허가 계약이 효력해가지고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무효를 하고 2번은 뜬다. 처벌하겠다.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선매입니다. 다 했어요. 선매. 선매는 그겁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적합하겠다라고 판단되면 개인들 간의 거래 우선해서 국가기관한테 먼저 어쩌자? 협의해서 매수하게끔 하는 제도. 그게 선매 제도입니다. 협의니까 절대 강제성을 띠면 안 돼요. 그럼 넘겨보면 이제 2번 선매 절차해가지고, 자, 시군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 토지에서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면 그달을 중에서 매수할 자 중에서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그 토지가 뭐냐? 1번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 신청이 딱 들어왔는데 봤더니 공익사업에 적합하다. 아니면 두 번째,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선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선매 절차죠.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는 날부터 언제까지? 한 달 내. 한 달 그런 숫자를 잡아야 돼요. 참 치사해. 이런 거 보면은 한 달 내 토지 소유자에게 니꺼 선매 대상 알려주고, 선매대란 지정 통지 받았으면 한 달 내 선매 합의를 끝냅니다. 3번 선매 가격은 조금 주면 안 판다 그러고, 많이 주라 그러면 안 산다 그러고, 그래서 적당히 주는 게 감정가. 그래서 감정 가격을 기준하되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4번 선매 협의는, 선매는 이거는 토지 소유자 자유 의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선매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때는 지체 없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그래야지. 이거 기분 나쁘네? 수용.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 수용이 나면 돼요.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까지 설명했는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에 설명했어요. 시범도시 타인토지 청무 이런 것은 보통 3월달 가야 합니다. 3월달 가야. 그 전에는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을 갖다 개략적으로 본 거예요 지금. 잠시 쉬고 이제 도시개발법 좀 봅시다.